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굴림운동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어보고 우리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룰 문제는 어, 원판. 원판에서 처음에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가 처음에는 맨 모서리에 있다가 바퀴벌레가 모서리에 있다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스몰 r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기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억이 모서리에 붙어 있을 때는 각속도 오메가 i로 회전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엔 들어와서 거리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스몰 r이 됐을 때는 각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물론 이거는 우리 보면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원판의 질량은 바퀴벌레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원판의 질량은 바퀴벌레의 질량이 6배. 그 다음에 r은 스몰 r은 원판의 반지름이 0.8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처음 각운동량을 구하려면 처음에 회전관성을 알아야 되죠. 처음 회전관성은 원판의 회전관성이 얼마인가? 2분의 1 mr 제곱. 근데 우리 전부 다 스몰 m으로 쓰면 라지 m이 스몰 6m이니까 3 mr 제곱.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바퀴벌레가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걸 어떻게 했나? 처음에 맨 바깥에 있다 그랬는데 바깥에 있지 않고 거꾸로네. 문제 이걸 읽어보니까 거꾸로네. 스몰 r인 곳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간 거라고. 뭐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하나? 물론 바깥으로 가면 회전관성이 커지니까 각속도가 작아지는 거고 안으로 들어오면 회전관성이 작아지니까 각속도가 커지게 되겠죠. 내가 문제를 처음에 잘못해서 그래서 여기 r인 곳에서 모서리로 이렇게 나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에 바퀴벌레의 회전관성은 mr 제곱 r이 0.8 라지 r이니까 제곱을 하면 0.64 mr 제곱. 마지막인 경우에는 mr 제곱. 다음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중심축에 대한 회전관성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3에다 3.64 mr 제곱. 마지막인 경우에는 4.0 mr 제곱. 근데 우리 마지막 각속도를 오메가 f라고 하면 각운동량 if 곱하기 오메가 f가 처음 각운동량과 같아야 되니까 마지막이 4.0 다음 같이 주어져서 오메가 f는 4분의 3.64 오메가 r. 이게 0.91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우리서 장난감을 파는데 이런 쇠로 된 쇠장처럼 된 곳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회전축을 만들고 이렇게 팽이를 놓은 다음에 이 팽이를 빨리 돌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 다음에 요걸 끝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놓으면 요게 가만히 돌 수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돌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회전축이랑 여기 있는 요 방향이랑 기울인 방향이 똑같으면 똑바로 돌지만 이게 항상 그럴 수 있나? 조금만 기울어지면 이게 이렇게 이 회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회전축이 이렇게 빙빙 돌기 시작해요. 그런 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도 어떻게 보면 자이로스코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약간의 세차 운동을 하죠. 지구도. 그래서 우리 이 자이로스코프의 이 세차 운동을 기술하는 거는 일반적인 각도,
회전축에 대해서 일반적인 각도가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복잡해서 그건 이제 고전역학 시간에 이제 푸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이로스코프 혹은 뭐 자전거 바퀴라고 해도 이게 빨리 도는데 그 회전축이 여기서 본 것처럼 X축, 그 다음에 이 지지대가 있는 거는 C축, 다음과 같이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를 보자 이거야. 그 이물체가 넘어지지 않나?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려고 하는데 지금 뭐냐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중력. 따라서 이게 이 물체가 토크를 받죠. 여기서 보면 R 크로스 F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방향으로 토크를 받는다 이거야. 그 토크가 우리 어떻게 되냐면 토크가 DLDT죠. 가운동량의 변화인데, 토크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mgr, 그 다음에 r과 중력 사이의 각도는 90도니까 크기는 mgr이죠. 그 다음에 이거의 가운동량은 이거를 회전과성 i라고 하면 i 곱하기 오메가죠. 근데 i 곱하기 오메가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가운동량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게 어떻게 빙빙 돌고 있다고 하나?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돌고 있으면 가운동량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이네. 아니지. 가운동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그렇지. 도는 방향이라고 그렇죠. 가운동량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죠. 근데 가운동량의 방향이 보면 여기는 R과 R 벡터랑 평행하다 이거야. 따라서 토크는 R 크로스 F니까 토크는 R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토크와 가운동량이 수직이라 이거예요. 토크와 가운동량이 수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이 속도의 수직인 거랑 아주 비슷하게, 그 경우는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속도의 크기를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토크가 가운동량과 수직이면 가운동량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꾼다는 거죠. 이거 방향만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렇게 돈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 진동수는 얼마냐? 우리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빨리 돌기만 하면 이렇게 물론 천천히 돌면 이게 불가능하지만 빨리 돌면 이렇게 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요 식에서 dt를 이쪽으로 넘기면 dl은 타우 dt. 그래서 뭐냐면 가운동량의 변화는 타우 방향. 다시 말하면 가운동량이 수직인 방향으로만 바뀌니까 가운동량의 방향만 바꾼다. 그래서 dl은 타우 dt, 여기는 요 값을 집어넣으면 mgrdt.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요 아주 작은 시간에 여기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요 처음에 했을 때도 여기가 각도가 d파이라고 하면 d파이는 어떻게 구해져? d파이에다가 요 l을 곱하면 요게 dldt라고 하면 dldt는 l, 요게 dldt가 아니라 dl은 어떻게 주어지나? dl은 l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회전 각도지 뭐. 그러니까 d파이는 dl을 l로 나눈 거죠. 근데 dl이 여기 위에서 준 것처럼 mgr dt 나누기 i 오메가 라고 쓰면 여기 있는 dt를 이렇게 나눠주면 d파이 dt는 이게 뭐예요? 회전 각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각 진동수 혹은 각 속도가 되죠. 그거는 mgr 나누기 i 오메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요 반지름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때 회전하는 거는 그때 해당되는 요 i랑 r을 적당히 변화되겠지만 우리 그거는
좀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이렇게 수직인 경우를 보면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스몰 r인 속이 꽉 찬 공이 있다고 칩시다. 속이 꽉 찬 공이 있고 r이 h보다 굉장히 작고 높이보다, 그 다음에 역시 밑에 있는 요 타원 원궤도의 반지름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쑥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굴러 내려온다고 치면 쭉 굴러 내려와서 한 바퀴 삥 돌 수 있냐면 돌 수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다 내려올 수도 있죠. 우리 이건 지난번에 굴러오는 게 아니라 마찰이 없는 곳에서 내려오는 문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원의 꼭대기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h가 얼마나 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무슨 말이지 그게? 수직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직항력이 이렇게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요 공유에 내가 사람이 타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발을 바닥에 이렇게 꾹 눌러보는데 바닥이 눌려. 바닥이 눌린다는 건 바닥이 다시 나한테 수직항력을 준다는 거죠. 바닥이 눌리는 걸 알면 궤도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바닥에 닿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궤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의 꼭대기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수직항력이 0이라는 거죠. 수직항력이 0이라는 거는 그러면 요 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질량에 의한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0이면 mg가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하는 구심 가속도가 되는 거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구심 가속도를 알면 이게 r분의 mv제곱 따라서 v제곱은 gr인데 라지 r gr인데 이거보다 커야만 스퀘어 루트 gr보다 커야만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b 스퀘어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부터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역학 에너지 보존 법칙. 처음에는 요걸 기준 지면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처음에는 순전히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그다음에 이거 도니까 중심 쪽에서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속이 꽉 찬 공의 회전 관성은 그때 우리 했었죠. 앞에 붙은 mr 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1, 2분의 1, 3분의 2, 5분의 2인데 동그란 공인 경우는 3분의 2랑 5분의 2 중에 하나인데 속이 빈 거가 큰 거니까 그건 3분의 2고 요건 5분의 2겠네. 요거의 회전 관성은 이제 외워야 돼.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 외워. 5분의 2 mr 제곱이야. 그리고 이때 오메가는 이때는 라지 R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반지름이 R 오메가죠. 아니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V가 R 오메가지. 그래서 우리 요거랑 요거랑 결합하면 요게 5분의 2 m R 제곱은 사라지고 B 제곱이죠. 그래서 요게 5분의 1 앞에 있는 2분의 1까지 합하면 5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합하면 10분의 7 mv 제곱이죠. mg 10분의 7 mv 제곱. 양변에서 m을 다 없애고 10분의 7 mv 제곱은 m을 없앤다 그랬잖아. 이거는 g로 끄집어내면 h-2배 r이 돼. 그러니까 h가 2r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b 제곱은 7분의 10g h-2r이야.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아까 여기서 구한 요거 gr보다 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커다는 거 우리 그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g를 없애면은 7분의 10 h 빼기 7분의 20r이
R인가? R이죠. 이걸 하면 7분의 10 H는 7분의 27R이야. 따라서 H는 적어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분의 27R보다는 커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H가 6R일 때 두 번째는 점 Q에서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 물론 여기 중력이 작용하죠. 우리 수평으로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뭐냐면 중력이니까 이게 뭐가 수직항력이죠. 근데 수직항력은 뭐예요? 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원운동을 하니까 수직항력이 구심력을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구심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점에서는 V제곱을 구해야 되겠네. V제곱은 어떻게 구하나? MGH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MGR 플러스 10분의 7 MV제곱이잖아. 그죠? 근데 H가 얼마라고 했지? 6R이잖아. 5R은 10분의 7 V제곱. G가 빠졌네. G. 따라서 V제곱은 7분의 50 GR이야. 근데 구심력, 거기서는 수직항력은 구심력이니까 R분의 MV제곱을 써야 되니까 R은 없어지고 7분의 50 MG가 되겠다. 아주 재밌는 문제죠. 몇 개의 아이디어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우리가 원운동에서 원궤도를 작용하는 힘 혹은 그 다음에 구심 가속도가 수직항력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우리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계산은 복잡하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기 페인트통 원통으로 이렇게 생긴 페인트통을 위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굴러떨어져 내려가네. 그래서 각도가 수평면과 각도 세타인 것에서 지붕의 길이 L을 굴러서 내려오다가 쭉 떨어졌어요. 어디서? 높이가 H인 곳에서. 원통이 지붕을 떠날 때 원통 중심에 대한 각속도는, 그 다음에 원통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 처마로부터 수평거리는? 재밌는 문제네. 첫 번째는 원통이 지붕을 떠날 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야? L 사인 테타 mg L 사인 테타. 2분 내려올 때 중심의 속도가 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우리 각속도를 가지고 먼저 속도를 구해봅시다. 왜냐하면 B는 여기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R 오메가라고 하면 반지름이 R. 그럼 I는 원통인 경우에 속이 꽉 찬 경우에는 속이 비면은 MR 제곱, 속이 꽉 차면 그거보다 작은 2분의 1 MR 제곱이랬죠. MR 제곱.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이게 4분의 3 MV 제곱. 따라서 V는 크기는 속도 V 제곱은 3분의 4 GL 사인 테타. 그러니까 V는 스퀘어 루트야. 요게 R 오메가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스퀘어 루트 3R 제곱분의 4GL 사인 테타. 여기서는 수평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내려올 경우는 질량 중심의 운동만 생각하면 되죠. 질량 중심의 운동이 뭐야? 각도 세타로 속도 크기가 여기 있는 속도 B 요걸로 내려오는 경우. 그럼 이거를
x 방향으로는 x는 v 코사인 테타 t죠. 우리가 이거 t를 구하면 되죠. 근데 y는 h 마이너스 v0t v 사인 테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와, 이게 잘못 썼네. h는 맞네. 그게 0이니까 h는 마이너스 gt죠. 이렇게 써야 되나? 원래는 y가 0은 h 마이너스 y가 t가 0 h 마이너스 다음 같이 문제를 여기서 이건 뭐죠? t 2차 방정식이죠. 그럼 t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g분의 1 마이너스 v0 사인 테타, 원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 GH지만 마이너스는 아니고, 왜냐면 시간이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복잡한 문제를 두 개 풀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우리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